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기능사 필기 몇 회? 3회. 3회 CBT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다산에듀는 CBT 문제를 완전 복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팀이 내부에서 기동 중입니다. CBT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같은 회차라 하더라도 다른 문제들이 서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한 분, 두 분만의 의견을 가지고 CBT 문제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 수십 명, 수백 명에 가까운 분들의 시험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제보한 내용,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흐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 기출문제 흐름에 맞추어서 60문제를 엄선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60문제를 보는 것만으로 CBT 문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저희 다산에듀에서 매번 시험마다 최근의 트렌드를 부합한 가장 명료한 문제들을 60개씩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시험과 더불어 그 이전 회차, 그 이전 회차, 그 이전의 차, 최근 문제 한 1, 2년 정도의 문제를 같이 다산에듀 정규반 교재와 함께 보신다면 여러분께서 최근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바뀌고 있는구나를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CBT 문제로 변환이 되게 되면서 최근의 문제를 완벽하게 어떤 유형으로 변화하는지 이제 분석이 되었고, 자, 여러분들에게 2017년도 3회 기출된 문제를 지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와트세크와 같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죠. 자, 보통 우리가 단위에 대한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가 무엇이냐, 혹은 전기량에 대한 단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함께 더불어 이 문제는 이전에도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1와트세크가 무엇이냐, 즉 1와트가 1초 동안 일을 한 게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많이 공부하신 대로 1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을 쭉 한번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답이 1번인 것을 우리가 금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1kW의 전열기를 이용하여,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열기는 우리가 흔히 커피포트 같은 걸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10도씨 그리고 50리터 물을 46도로 올리는데 3시간이 걸렸다면 효율은 몇 %인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 전열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딱 기억해 두셔야 되는 식, 860pt는 cm 세타.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강의에서 너무 수식을 자세하게 쓰지 않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재 제가 뒤편에, 이 문제집 뒤편에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마다 해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수식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보시면은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효율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통 이전 문제는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효율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이 우리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효율을 집어넣죠. 따라서 효율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860 pt 분의 우리가 cm 세타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860 곱하기 우리가 총 몇 와트예요? 1,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시간이 3시간이니까 타임이 3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의 양 얼만큼입니까? 우리가 50리터라고 했으니까 분모에 C는 비열이죠. 비열은 1이고 질량은 50, 그리고 온도 변화는 몇 도? 36도가 되는 거죠. 36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결과값 얻을 수가 있죠. 몇 퍼센트? 70%가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됩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전기분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액을 통과한 총.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봐서 알고 있는 문제죠. 그렇죠? 답은 4번. 자, 4번. 다음 중 전기력선의 성질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이제 자기력선 나오고 전기력선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문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CBT 문제로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맥락, 이러한 전체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좀 아리까리하다, 이게 좀 긴가민가하다라고 할 때는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 명쾌하게 짚고 넘어간다. 1, 2, 3이 아닌 이유도 여러분 맞는 이유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이 보시게 되면 전기력 쏘는서 교차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교차하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4번이 또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5번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 자, 두 전하가 있대요. 어쨌든 자유공간에 2m 거리가 있을 때 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은 두 전하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두 전하가 양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다 양의 부호잖아요. 그렇죠? 음전하 마이너스이면은 부호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였겠죠. 이 전하 하나 이름은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그렇죠? 자, 둘 거리는 몇 미터냐? 둘 거리는 2m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힘, 쿨롱의 법칙에 따라서 F는, 자, 공기중이라고 했으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거리의 제곱 2의 제곱분의, 자, 각 전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자, 두 개가 서로 부호가 같기 때문에 흡입한다, 반발한다? 그렇죠. 반발하죠. 그렇죠. 그 크기는 약 5.4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그림에서 P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 자, 이 법칙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게 되는데, 세타각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리 R, 그 다음에 도체의 길이 L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비오 사바르의 법칙이라고 하죠. 비오 다시 사바르의 법칙. 왜냐? 이게 비오 사바르가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이에요. 서로 10살 정도 차이 나는 이런 같은 연구원인데, 비오랑 사바르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꼭 이렇게 비오하고 사바르를 붙입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특성. 답은 1번이 가지고 있습니다. 7번. 0.02 마이크로페러 콘덴서에 12쿨롱 전하를 공급했다면 몇 볼트의 전이 차를 나타내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하나의 콘덴서가 있고, 자, 이 콘덴서의 용량이 0.02 마이크로페럿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콘덴서에 12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를 공급했대요. 12 마이크로 쿨롱. 이건 전기량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식, 지금 전이 물어보니까 Q는 CV. 자, C는 V분의 Q.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C분의 Q. 가게 되면은 Q 값이 얼마예요? 12. 그 다음에 C 값이 얼마예요? 0.02. 답하게 되면은 600 나오겠네요. 1번. 8번. B사인파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 자, 우리가 보통 B사인파, 외형파라고도 부르죠. 자, 3대 고, 기, 직,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머지는 아닙니다. 1번은 아니죠. 9번. 전기와 자기 요소를 서로 대칭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 문제가 최근에 여러분 기사에서 조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산업기사의 기초 전기자기학에서 좀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게 이제 전기기능사 CBT에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와 유사한 문제가 2007년도인가요? 8년도에 한번 이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조금 잘못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최근 더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연도보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보기가 사실 더 좋고, 대칭되는 요건을 좀 잘 필요가 있어요. 1번에 보시면 자속이랑 전속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속과 전속이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자속이라면은, 그러면 전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 이거는 전류가 됩니다. 우리가 자석은요, 실제로 흐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물론 뭐 전기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공기 중도 흐를 수가 있죠. 전기는 공기 중에서는 흐를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절연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큰 전압을 걸지 않는 이상 흐르지는 않죠. 그런데 이 자기에서의 자속이라는 개념, 흐르는 것과, 그럼 전기에서는 무엇이 흐르는 것이냐 우리가 봤을 때는 전하가 흐르는 것, 전하가 흐를 유자를 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전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우리가 대칭되지 않게 나타내는 요소가 되는 거고, 자, 2번의 기전력이나 기자력은 서로 뭐 대칭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전류 밀도와 자속 밀도는 또 같은 개념이게 되는 거고요. 4번의 전기 저항이 있다면 자기는 자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 자기 저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서로 대칭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진공 중에서 8파이 웨버의 자아로부터 발산되는 총 자력선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우리 가우스 정리해서 알 수 있죠. 자, 총 가닥수는 어떻게 돼요? 자하를 총 투자율로 나누면 되는 건데 진공이니까 진공이 투자율로 나누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M 자하가 8파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요거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2번이 답이 나올 겁니다. 다음 11번. 길이가 100cm, 단면적 6.4 곱하기 10-4승 제곱미터. 비투자율 50인 70인 자기 배로를 구성하면 자기 저항은 얼마인가? 단 진공의 투자율은 얼마? 자, 이게 최근에 CBT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아마 계산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시험장 가실 때 공학용 계산기 가져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께서는 공학용 계산기 안 가져가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계산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줄긴 줄었어요. 줄긴 줄었는데 특정 몇 문제를 우리가 푸는데 그 컴퓨터로 나와 있는 계산기, 컴퓨터 화면에 있는 계산기로 풀기는 조금 어려워요. 컴퓨터 화면에 있는 계산기로는 우리가 마우스로 계산기 사용하기가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 가져가시고 시험 감독에게 저기요 연습지 좀 주세요라고 하셔가지고 연습지 받아서 꼭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11번에 우리가 자기저항 물어보게 되는데 자기저항의 식이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투자율에다가 면적, 분해, 그 다음에 길이. 자, 이거는 우리가 식으로도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투자율을 알려줬기 때문에 투자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L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진공의 투자율 얼마입니까? 아까 위에서 나왔었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에 비투자율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50이라고 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면적 보시게 되면은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분의 그 다음에 길이를 보시게 되면은 길이가 100cm 1m네요. 그쵸? 자,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냐? 2.5 곱하기 10의 약 7승 암페어 턴 퍼 웨버. 자기 저항의 단위죠. 여러분이 이 계산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탑! 화면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계산기로 한번 문제집 보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다음 중 자기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1번에 좋아요. 맞아요. 자, 2번에 맞아요. 3번에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의 전류 흘림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기전력이라고 한다. 기자력이에요. 자기장의 힘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력이라고 하죠. 13번.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매촉 자속의 매초 변화량에 땡땡하고 코일의 건수에 땡땡한다. 여기 알맞는 말 무엇이냐? 자,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 보시게 되면 패러데이 법칙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어떻게 돼요? d 파이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에는 유기기전력이 비례하고 그 다음에 권수에도 어떻게 돼요? 비례한다. 이렇게 뜻이 있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들어가자면 요 마이너스는 무슨 뜻입니까? 이건 무슨 법칙이에요? 좋아요. 그래요. 이건 렌츠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도기전력이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죠. 자, 14번.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도선에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된다. 이것은 무슨 법칙? 렌츠 법칙이 되는 거죠. 15번. 주파수 100Hz의 주기는 몇 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 그렇죠. 역수의 관계가 됩니다. T분의 1, 그 다음에 T. 주기는 어떻게 돼요? 주파수분의 1. 자, 그래서 지금 주파수를 100이라고 했으니까 주기를 물어본다면 100분의 1이니까 0.01초가 되겠네요. 주기의 단위는 초,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가 되죠. 16번. 어떤 정연파 전압의 평균값이 150이면 최대값은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평균값, 최대값 우리가 최대값 곱하기 0.637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평균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평균값이 150이니까 150을 나누기 0.637 하면 최대값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최대값은 236, 2번. 17번. 자, 임피던스 하나가 2 플러스 J11. 자, 임피던스 두 번째가 3-J3일 때, 자, 100볼트를 가하면 합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성 임피던스, 100볼트를 가할 때 합성 임피던스? 전압은 관련이 없죠. 그냥 합성 임피던스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임피던스 첫 번째가 2 플러스 J11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임피던스가 4-J3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6이고요. 그쵸? 자, 플러스 J8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거 실수와 허수, 북소수 개념이죠. 그럼 루트 6의 제곱 그리고 8의 제곱하게 되면은 루트 100 이건 얼마야? 10이죠. 따라서 저항은 얼마? 10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번. 자, R이 3옴, 오메가 L,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이 각각 8, 4인 RLC 직렬회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임피던스 물어보는 문제, 간단한 문제. 하지만 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식을 모른다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죠. 자, 우리가 임피던스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겠죠. 그래서 R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자 오메가 L 마이너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이건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자 오메가 L이고요. 이거는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다 알려줬어요. 그쵸? 자 여기가 얼마냐? 이게 3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오메가 L이 자 8 마이너스 4의 제곱. 4는 얼마다? 우리 뭐 본문에서 그냥 구구단으로 외우자라고 했었죠. 4는 얼마다?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 1번. 19번 세변의 저항이 이제 15래요. 그쵸? RA, RB, RC라고 되어 있고, 자 Y결선 회로가 있다. 이것과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의 각 변의 저항은 얼마인가? Y결선과 등가로 만들려면 그러면 지금 Y결선이기 때문에 얼마냐? 자 이렇게 Y로 한번 15짜리를 결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그러면 우리가 어떤 두 선상에 저항 합치게 되면 30이죠. 그쵸? 그러면 똑같이 30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똑같이 30을 만들려면 얼마? 3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 45가 되는 거죠. 20번. 델타 결선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상전압과 상전류를 측정했더니 각각 200V 30A였다. 이 삼상 유도전동기의 선간 전압과 선전류의 크기는 약 얼마인가? 지금 델타랑 Y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델타랑 Y일 때 우리가 전압은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전압은 똑같이 200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상전류보다 루트 3배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3배니까 3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뭐 Y가 문제가 아니라 델타 결선에서 상전압, 델타 결선에서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델타 결선일 때 상전압은 어때요? 선간전압과 같고, 델타 결선일 때 상전류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21번. 정유자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가? 3번의 브러쉬. 22번.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 440, 매극의 자속수 0.01웨버, 극수 6, 회전수 1500일 때 유기전력은 약 몇 볼트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유기전력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는 P제 파이, 그 다음에 60A분의 N. 여러분 딱 입에 붙으셨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단 전기자 권선은 중권이래요. 중권이라고 하게 되면은 A, 병렬 회로수가 P, 극수와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두 개가 약분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총 도체수, 그 다음에 자속, 그 다음에 회전수만 알게 되면 되는 거고. 자, Z. 총 도체수가 얼마냐면은 440. 자, 그리고 자속수 얼마? 0.01. 자, 그리고 60분의 N, 회전수가 얼마예요? 1500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답은 얼마? 110V가 되는 겁니다. 문제.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만약에 팍권이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팍권이다 그러면은 여기를 얼마? A를 2로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22번까지 전기기기 문제 풀어봤습니다. 잠시 여러분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풀고 있는 이 다산에듀 CBT 교재는 사실 조금 저희 다산에듀의 문제 분석팀에서 기출 CBT 문제를 이렇게 다시 복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와 사실은 뭐 보기까지 100% 같지는 않지만 거의 90% 이상 복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다산에듀가 이 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CBT 이전에는 산업인력공단이 만들고 출제하고 공개했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2016년도 5회부터는 저희 다산에듀의 CBT 보고 문제는 저희 다산에듀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분께서 기출문제를 만약에 보시고자 한다면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고
교재 구매에서 CBT 보고 문제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 문제지는 여러분들 메일로 그대로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께서 편하신 대로 계속 프린트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서 여러분께서 구매하시는데 구매 금액 크지 않으니까 공부하실 때 꼭 여러분께서 보셔서 도움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광고했습니다. 23번. 직류발전기 전기자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 문제 생소하신 문제인데 이 문제가 사실은 기사 문제에서는 가끔 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 보시게 되면은 뭐 평각동선, 연동환선 뭐 이런 문제 나오게 있는데 대전류인 경우에는 평각동선, 평각동선이라고 하는 거는 구리선인데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각져 있는 판이라고 돼야 되나요? 그쵸? 이렇게 막대로 우리 왜 여러분 금괴 보게 되면 금괴가 이렇게 막대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큰 전류를 흘릴 때는 보통 이렇게 평각동선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소전류인 경우에 연환동, 환이 고리환자고 그러니까 동그란한 전선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소형기는 반패 슬롯. 근데 4번에 중형 및 대형기에는 가지형 슬롯 하는 게 아니라 자, 가지형은 좀 소형기에 사용하고 개방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우리가 하나 그냥 생각만 하죠. 가지는 작은 거에 쓴다. 작은 가지. 큰 것은 개방형을 사용한다.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직류 직권전동기 회전수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이게 직류 직권이냐 분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토크와 관계가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직권은 분명히 알고 계시죠. 뭐 회전수와 토크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반비례한다. 그래서 자, 토크라고 하는 거는 회전수의 제곱에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이런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는 거죠. 그렇죠?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회전수가 빠를수록 토크는 아주 작고, 그렇죠? 회전수가 작을수록 토크는 아주 큰 그런 특성. 그래서 기동에 유리하고, 따라서 뭐 기중기 뭐 이런 것에 유리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25번. 60Hz 사극의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3%일 때 매분의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매분 회전수 보시게 되면은 N은 효율에다가 어떻게 돼요? 동기속도. 효율은 뭐예요? 1 빼기 슬립, 동기속도. 그러면은, 자, 지금 슬립이 얼마야? 3%, 그쵸? 그러면 1 마이너스 3이 0.03. 동기속도는 사극 60Hz. 이거 제가 외우자고 했었죠. 그쵸? 얼마예요? 1800. 그럼 1800 곱하기 0.97 계산하면 되겠죠. 1746. 네, 답 4번. 26번.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자, 분권 발전기가 있다. 뭐 단자 전압, 계자 권선의 저항, 계자 전류, 부하 전류, 전기자 저항도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 유기기 전력 처음에 만든 거는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권 일단 그려봐야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 계자 권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 그 다음에 자, 전기자, 이렇게 이제.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단자 전압이 100V, 여기 일단 만들어진 게 100V래요. 그 다음에 계자 권선의 저항, 여기가 50ohm이고요. 그 다음에 계자 전류가, 계자 흐른, 여기 전류가 2A. 그쵸? V는 IR이니까 2 곱하기 50이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하 전류가, 이거 발전기니까 50A.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보셔야 돼요. 자, 제가 왜 그림 그려보냐고 하느냐.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이 문제 하나 틀려도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에 떨어질 확률은 적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연도만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능사만 보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 딱 보고 내 인생에서 전기 굿바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기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도 해야 되고 기사도 해야 되고 기술사, 기능장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전기 기능사, 내가 전기 처음 공부하는 기술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구선수라고 하게 되면 공 차는 거, 간단하게 패스하는 거 이런 거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고요. 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축구선수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기기술자가 되려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기공학으로 관련된 전공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운다면 여러분들이 전기 쪽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꿈과 뜻을 펼쳐낸다면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외우자라고 하면 어떻다, 귀찮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하자. 이해하는 거는
제가 본문에서 강의 가르쳐 드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그래서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 한번 좀 살짝 그린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주는 수치들을 하나씩 이렇게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식을 외운다? 이거 보통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직권도 있죠. 가동복권, 차동복권도 있죠. 뭐 타여자도 있죠. 이런 거 다 하려게 되면은 무작정 외우는 방법은 저는 반대입니다. 조급함을 느낄수록 돌아가십시오. 조급함을 느낄수록 여러분 관련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본문 강의를 더 보십시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모른다. 그러시면 조금 여러분이 좀 약간 다시 뒤에부터 다시 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좌전류, 부하전류. 자, 전기저장 0.15. 처음에 그럼 만든 게 얼마냐? 여기 전기자 전류가 얼마예요? 50 더하기 2니까 52겠죠. 그럼 여기서 깎아먹은 전압 얼마예요? 5.2V네요. 그러면은 단자에서 100V 깎아먹은 거 5.2니까 처음에 만든 건 얼마야? 105.2V가 되겠네요. 답 3번. 27번. 변압기의 1차 권횟수가 80회, 2차 권횟수가 320일 때 2차 측의 전압이 100이면 1차 측의 전압은 얼마큼이 되는가? 80회를 감았는데 자 2차 측에 320회가 됐대요. 자 이거 몇 배 뻥튀기 된 겁니까? 8, 4, 32. 4배 뻥튀기가 된 거죠. 2차 측 전압 봤더니 100이래요. 그러면 처음에 얼마 했어요? 얼마가 4배로 뻥튀기 돼야 돼? 100이 돼요. 25. 답 2번. 28번. 직류발전기 철심을 규소광판으로 성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규소광판 쓰게 되면 히스테리스손 방지, 그 다음에 성층하는 이유는 와류손 감지. 두 개 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히스테리스손과 와류손 두 개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철손이라고 하죠. 철손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2번. 전기기계의 효율 중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변압기 규약 효율은 무엇입니까? 출력 플러스 손실 분해 어떻게 돼요? 출력. 괜히 이 문제는 영어로 나왔네요. 그렇죠? Q 로스 Q. 답 4번. 30번. 변압기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 이 문제 CBT로 나오면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CBT로 나오면서 이 문제가 요즘에 여러분 빈도수가 높게 출제되고 있어요. 답 1번. 점도는 작아야 되죠. 점도가 끈적이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31번. V결선을 이용한 변압기의 결선은 델타 결선할 때에 비하여 출력비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V결선할 때 두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출력비, 하나는 이용률. 자, 이용률은 뭐냐? 델타 결선할 때, 그러니까 V결선하면 두 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델타 결선했을 때보다 변압기 한 대에 몇 퍼센트를 이용하느냐? 0.866%로 하게 되면 86.6%. 출력비는 변압기 세 대로 쓰는 것보다 두 대로 쓰는 게 몇 퍼센트 출력이 되느냐? 0.577, 57.7%의 출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31번의 답은 1번이에요. 32번의 답은 3번이에요. 33번.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중에서 병렬 운전 조건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출력이 같을 필요는 없죠. 이거는 변압기뿐만 아니라 뭐예요? 발전기에서도 똑같은 얘기죠. 34번. 부울제 계전기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를 하게 되죠. 35번. 슬립 링이 있는 유도전동기는 무엇이냐? 우리 유도전동기 종류가 많이 있는데 슬립 링이 있는 거 이거는 회전자에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권선형 유도전동기라고 하죠. 그냥 줄여서 문제에서는 권선형, 답에서는 권선형 이렇게 나와 있네요. 36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0. 가장 이상적인 상태. 효율이 100%인 상태. 무슨 상태? 동기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속도. 즉 이론적인 회전 자기장의 속도와 실제로 안에서 따라 돌아가는 것이 같은 상태를 우리가 슬립이 0이라고 하죠. 37번.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 토크가 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반콘분쉐 이런 말 많이 했었죠. 반콘분쉐. 답 3번. 가장 작은 것은 쉐이딩. 38번. 다음 중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뒤에 보시게 되면 해설에 제가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쭉 제가 다해를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 하면 토, 일, 역 이런 거 우리가 외워본 적 있었죠. 그렇죠? 역률 이런 건 비례추이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되죠. 39번.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시키는 경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 동기발전기 할 때 자, 여러 개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류 발전기잖아요. 이거는 주파수도 같아야 되죠. 위상도 같아야 되죠. 그렇죠? 파형도 같아야 되는 거죠. 전압도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죠. 다 같는데 회전수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회전수가 서로 달라도 극수의 차에 의해서 주파수가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회전수는 관계없습니다. 40번. 반파 정류회로에서 직류전압 200V를 얻는 데 필요한 변압기 2차 상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이게 중요해요.
전압 강화가 5V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볼트를 얻어야 돼요? 200V를 얻어야 되는데 전압 강화가 5V 있기 때문에 205V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럼 반파니까 어떤 입력에다가 곱하기 0.45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205가 될까요? 205 나누기 0.45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얼마? 455V. 답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전선 및 케이블의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은 것. 전선이 갖춰야 될 조건으로 맞지 않은 거. 1번. 도전율 커야 되죠. 그렇죠? 고유장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맞아요. 2번. 기계적 강도 커야 돼요. 그 다음에 가요성이 풍부해야 돼요. 잘 구부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3번. 내구성이 크고 비중이 클 거. 비중은 무게예요. 무게. 무게는 가벼울수록 좋지 않나요, 여러분? 전선이 가벼울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 무겁게 되면은 그 지지물도 더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고 안전율도 커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벼우면 좋은 겁니다. 답 3번이죠. 42번.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는 몇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는가? 자, 이 문제 아주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보시게 되면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왜 틀리냐? 자, 몇 %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되는가? 자, 우선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80%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몇 % 이상,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된다. 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랑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여러분이 몇 % 이상 유지해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80. 몇 %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20.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돼요. 보기에서도 20, 80 요거 다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풀게 되면은 이거 문제 잘못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일단 42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금속을 아웃렛 박스에 로크아웃에 취입할 때 로크아웃의 구멍이 관 구멍보다 클 때. 자, 이거 많이 풀어봤죠. 1번 링 리드셔. 44번. 벤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이제 큰 절단기 같은 거. 이걸 우리가 클리퍼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45번. 합성 수질의 가요 전선관의 호칭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합성 수질의 규격 16, 22, 28, 36, 42, 54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답에 50 딱 이렇게 뒤에 0 있는 건 없어요. 46번.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의 배선 공사에서 전로의 대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하도록 해야 되는가? 화약 300.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화약 300. 화약 300. 화약 300원 이런 거 제가 본문에서 얘기한 얘기는 화약 총 300원. 47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 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으로 잘못된 것은 합금캐 이것만 가능하다고 했죠. 합금캐 아닌 거 3번. 애자 안 됩니다. 48번. 교통신호선의 인하선은 지표상 몇 미터여야 되는가? 금속이랑 케이블 공사할 때 조금 더 낮아도 되는데 그 이외의 경우라고 하게 되면 몇 미터? 2.5미터로 우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49번. 수변전 배전반에 설치된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 측 전로의 접지 공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고압용 계기용 변성기는요, 우리가 3종 접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일 때는 1종 접지를 하게 됩니다. 요거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요 문제 좀 요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기사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왜냐? 사람들이 아주 헷갈리기 쉬운 문제라서. 자, 50번. 네온 변압기를 넣는 금속함의 접지 공사는 무엇이냐? 3종. 51번. 전선의 일정량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물을 열화하여 절연성을 극도로 악화시킨다.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전선이. 자, 그래서 전선하게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허용 전류. 자동차에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최대의 인원, 전격 승차 인원. 52번.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는 이번에 구형애자. 53번. 논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 건주 공사 시. 건주가 뭐예요? 이렇게 전주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때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하나 내립니다. 이걸 뭐예요? 지탱할지라고 해가지고 지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런 선을. 근데 지선에다가 뿌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콘크리트 덩어리를 넣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근가라고 하게 됩니다. 근가.
우리 4번 연접인입선의 시설 제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연접인입선 옆집에서 따오는 거죠. 자, 뭐 분기하는 점에서 100m 넘지 말아야 된다. 폭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말아야 된다. 옥내를 관통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4번에 고압일 때 200? 아니죠. 고압일 때는 연접인입선을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200에 현혹되지 마세요. 고압일 때는 안 돼요. 55번 고압 배전용 변압기는 설치 장소가 시가지 내인 경우 지표상에서 몇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되는가. 고압류 배전기는 일단 4.5m가 되는 겁니다. 4.5m. 56번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자, 저압 가공선과 그 고압을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전선을 같이 놓는 경우죠. 이걸 우리가 무엇이냐, 나란히 병자를 써서 병가라고 합니다. 병가. 아파서 회사에 출근 못하는 거, 그거랑 한글 표기는 똑같아요. 병가, 나란히 병자.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할 때는 얼마? 50cm 이상 이역을 해야 됩니다. 자, 옆에 통신선이 있어요. 케이블 TV 뭐 이런 거 있어요. 같이 놓는 거, 이건 우리가 무엇이냐? 공동으로 가설된다고 해서 공가라고 하게 됩니다. 46번 저압 가공전선과 이게 이제 4번이죠. 그렇죠? 57번 실링이 뭐 천장이에요. 천장에나 직접 부착 등을 시설하고자 한다. 배선도에 표기할 그림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게 되는데, 자, 등 부착할 때는요. 57번 그냥 이렇게 하고 CL 하게 되면 이렇게 직접 부착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콘센트도 지금 이렇게 만약에 방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방 문이죠. 그쵸? 자, 이렇게 하고서 콘센트다. 이러면 이거 천장 붙입니다. 천장 붙이. 바닥 붙일 때는 밑에 세모하고요. 만약에 콘센트를 벽에다 붙여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한쪽을 까맣게 칠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2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콘센트가 집에 있을 때는, 집에는 보통 벽 붙이죠. 그쵸? 천장 붙이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실이라든지 바닥 붙이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이런 데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집에 바닥 붙이 많이 있나요? 집에 바닥 붙이는 별로 없죠. 그쵸? 여러분 우리 일반 그냥 가정 아파트 같은 곳에 바닥 붙이나 천장 붙이는 별로 없죠. 천장일 때는 그냥 동그라미만 그리게 되면 됩니다. 3번이죠. 58번 고압 전로에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거. 이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상전류가 발생하고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ZCT라고 합니다. 영상변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59번 이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절연 온도라고 해가지고 변압기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변압기나 전동기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몇 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거를 숫자로 쓰지 않고 몇 종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A종이냐, 뭐 B종이냐, 뭐 E종이냐, 이렇게 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A종 같은 경우에는 105도까지 버틸 수 있다. B종까지는 130도까지 버틸 수 있다. E종까지는 120도까지 버틸 수 있다. 이제 이런 문제 우리가 물어보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2종 물어보는 거예요. 2종. 2종 얼마야? 2종은 120이에요.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 A, B, C, D, E, 122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또 암기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B종은 어떻게 외우냐? 이 B가 마치 숫자 103, 3이 들어간 것 같지 않으세요? 130도 이렇게. H는 여러분은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건 180입니다. 마치 숫자 8자. 우리가 이렇게 연상법으로 암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60번 조명용 백열전 등을 여관 및 숙박업소에 설치할 때 현관 등은 최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설해야 되는가? 타임 스위치는 답 1번. 1분이죠. 우리 집일 때는 몇 분? 3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6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산 에듀는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자, 저희는 1년 365일 기출된 문제, 그리고 기출될 문제, 그리고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여러분께 쉽게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 분야만 파고드는 이유는 전기 분야에 가장 자신 있고 전기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2017년도 3회 CBT 기출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사항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러분이 이것만 보고 시험장에 가시지 마시고 다산에듀의 정규반 필기 같은 경우에 무료로 다 열리게 되니까 그런 강의도 조금 보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 재미있는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전기 교육업체가 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